가장 오래된 꽃그림, 수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련은 인류가 그린 가장 오래된 꽃그림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분과 신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수련 그림은 이후 그리스를 거쳐 인도의 불교 연꽃 그림에도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의 영향이 강했던 우리나라는 연꽃과 수련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지만 사실 두 꽃은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연꽃은 연꽃과 수련은 수련과에 속합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이집트에 있는 연꽃은 기원전 525년경 페르시아에서 식용작물로 들어온 꽃입니다. 그 이전까지 나일강에 피어있던 꽃은 모두 수련이었고 이집트의 건축이나 생활용품에 그려진 연꽃 모양은 사실 모두 수련이라고 보아야 하죠. 이처럼 수련 그림의 역사는 참으로 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는 흰 수련과 푸른 수련이 자생했습니다. 그중 푸른 수련은 새벽에 꽃을 열고 오후가 되면 다시 닫히는 특징이 있어 마치 태양을 닮았다고 믿었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부활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축제, 제례, 종교의식에서 푸른 수련은 빠지지 않았고 장식품이나 벽화에도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푸른 수련은 향기가 매우 강렬했는데요. 당시 벽화 속에는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수련 향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집트인들이 푸른 수련을 더욱 귀하게 여긴 이유는 세계도 있습니다. 나일강이 불어넣는 생명과 같은 푸른빛은 신비로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푸른 수련을 그릴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보석, 라피스 라줄리를 곱게 갈아 만든 고가의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푸른 수련은 생명과 신비를 상징하는 특별한 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신비로운 푸른 수련을 신격화했습니다. 네페르템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네페르템은 태초의 물 위에 태어난 푸른 수련에서 솟아올라 탄생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푸른 수련을 이고 있으며 최초의 햇빛과 물을 상징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관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네페르템이 행운을 준다고 믿어 작게 만든 네페르템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흰 수련은 밤이 되면 피고 아침에 닫히는 특징 때문에 밤의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와 연결되었죠. 사자의 서라는 저승 안내서에는 심판관 자리에 앉은 오시리스 앞에 흰 수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낮과 같은 생을 마감하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선 영혼이 맞이하는 저승의 문을 상징했습니다. 푸른 수련이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고 흰 수련이 죽음을 상징하지만 결국 이 둘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모두 불멸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일강을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속에서 사후에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사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절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자연 속에서 이들의 신앙과 예술이 꽃피었고 수련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꽃잎을 닫았다가 다시 피우는 그 모습이 곧 부활과 영생의 은유였던 것이죠. 현대의 이집트인들은 아직도 나일강에서 멀어지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꽃그림, 이집트의 수련 그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